대규모 투자 원금 손실 사태가 벌어진 해외 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 즉 DLF 손해배상 분정조정위원회가 오늘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 11층 대회의실에서 비공개로 진행이 됐습니다. 분조위 종료 이후에 이 금감원은 백브리핑을 통해 그간 접수된 DLF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한 손해배상 비율 등 배상안을 발표했죠. 현장에 나가 있는 고현정 기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기자, 오늘 DLF 배상 비율 나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회의를 시작해 2시간여의 회의 끝에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당초 예정됐던 것보다 1시간가량 빨리 결과가 나왔는데요. 핵심은 판매 금융사들이 투자 손실의 40%에서 80%를 배상하라는 겁니다. 또 은행 본점 차원의 과도한 영업과 심각한 내부 통제 부실이 대규모 불안전 판매로 이어져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점도 최초로 배상 비율에 반영됐습니다. 특히 배상 비율 80%는 역대 최고 수준인데요. 결과가 빨리 나왔다는 점 등을 미뤄볼 때 분조위 이전에 이미 금감원 내부적으로는 소비자 보호 강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 40에서 80%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궁금한 게 가장 높은 80%의 배상 비율 적용을 받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네. 일단 오늘은 지금까지 분조위에 접수된 268건 가운데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대표 사례 3건씩을 뽑아 총 6건에 대한 배상 비율을 정한 건데요. 오늘 부의된 6건의 사례 가운데 첫 번째가 투자 경험이 없고 난청인 고령의 치매 환자 사례였습니다. 이 사례에 대해 80% 배상 결정이 나온 겁니다. 그간 고령 투자자에 대한 최고 배상 비율은 70%였는데요. 동양그룹 기업어음 사태와 관련된 분조위 결정이 그 사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일반 투자자가 불안전 판매로 피해를 본 경우가 있을 텐데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고령의 투자자가 아니더라도 투자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배상 비율이 높았습니다. 투자 경험이 없는 60대 주부에게 은행이 손실 확률 0%를 강조한 사례에서 75%로 배상 비율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또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불안전 판매에 대한 배상 비율은 과거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과거 분조위는 고령이 아닌 일반 투자자에 대해서는 20에서 50%로 배상 비율을 권고해왔는데요. 이번에는 예금 상품 요청 고객에게 기초자산을 잘못 설명한 경우와 CMS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각각 65%, 55%를 권고했습니다. 다만 금감원은 투자자 책임을 고려해 투자 금액이 클수록 배상 비율이 차감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단 배상 비율로만 본다면 역대급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 그렇다면 피해자분들의 반응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네, DLF 피해자 대책위원회와 금융정의연대는 오늘 금감원 분조위 개최에 앞서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개별 분쟁 조정이 아닌 일괄 배상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금감원이 나서서 이번 DLF 판매 자체를 불안전 판매가 아닌 사기 판매로 규정하고 두 은행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건데요. DLF 피해자 대책위는 금감원의 최종 검사 결과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에도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근데 우리는 금감원에 보낸 은행의 자료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공개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를 깜깜하니까 지금 깜깜이 분쟁조정위원이라고서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면 저희들은 일괄 다 거부할 생각입니다. 자, 오늘 이 결정이 나머지 개별 사안들의 가이드라인이 될 전망이죠. 이제 나머지 조정 대상에 대해서는 분조위 배상 기준에 따라 자율 조정 등의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금융부의 고현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